나스닥 상장 기업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주식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KNN 보도 이후 지역 모집책 6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네, 전국에서 비슷한 주식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어 수사는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하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자 사기의 미끼가 된 나스닥 상장 기업. 부산 지역 투자 모집책 60대 A씨와 투자 총책 50대 B씨는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공모가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주식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할인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지는 않았죠. 그 주간 기간 거짓말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주가는 20분의 1 토막이나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투자 사기의 사실상 몸통인 B씨는 각종 투자 설명회에 등장합니다. 취재 결과 B씨는 해당 나스닥 상장 기업 경영진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상장 과정부터 모종의 공모를 벌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직원들이 회사 일을 도우러 회사에 들락날락 했는데요. 회장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KNN은 해당 기업의 주식 보유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금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B씨 회사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경찰은 투자금이 주식 구매에 쓰였는지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부산 지역 투자 모집책 60대 A씨를 구속하고 총책 50대 B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KNN 보도 이후 전국에서 10여 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추가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주식 사기가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7년 만에 최대 풍어를 기록했는데 특히 고등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 대부분 낯선 아프리카로 향해 860억 원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이면 통통히 살이 오르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입니다. 명실상부 식탁 위 주인공인데 국내 고등어 위판량의 80%를 부산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부산 어민의 밥벌이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위판된 생선은 15만 2천 톤, 목표치인 14만 톤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등어 위판량은 6만 7천 톤, 직전해보다 16% 이상 늘어 7년 만에 최고 풍어입니다. 국내 고등어의 80% 이상을 위탁 판매하는 부산 공동어 시장입니다. 지난해 냉동고등어 수출량을 확인해보니 직전해보다 63%나 높아졌는데 이 가운데 아프리카 3개국으로 향한 게 60%가 넘습니다. 지난해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로 간 양만 한화로 850억 원어치, 직전해보다 260억 원 이상 많이 판 겁니다.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에선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형 고등어, 이른바 망치 고등어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급식적으로 나간다 해도 한 2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180g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으로 러시아 일본산 수산물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그 고등어가 상당히 많이 잡혀가지고 가격이 폭락한다고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수출을 길이 떨림으로 해서 또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공급 과잉으로 자칫 헐값이 될 뻔했던 고등어가 새로운 해외 활로를 찾으면서 가격 방어에 성공해 어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경남 거창군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1,8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자영업을 하는 43살 이동희 씨는 지난해 전기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2,350만 원에 소상공인 지원을 더해 2,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혜택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바꾸게 되었습니다. 실제 차량 구매 비용은 1,6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선 올해 전기차 210여 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승용차 기준
최대 1,7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군과 함께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많고 부산이 900만 원인 것과 비교해도 2배나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접수 하루 만에 50%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창에 전입을 온 지 석 달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와 대구 등에서 전입을 온 경우도 있는데 위장 전입과 먹튀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제 2년은 의무적으로 그 장군에 주소를 둬야 되고 만약 그걸 어길 시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인근 합천군 역시 전기차 보조금이 승용 기준 1,690만 원으로 경남에서는 거창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농촌에선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부족한 충전시설은 문제로 남은 가운데 거창군은 단독주택에 한해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지역 대표 2차 전지 기업인 금양이 향후 시장 판도를 바꿀 걸로 예상되는 신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수명은 더 길고 충전 속도는 훨씬 빠르다고 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4 인터 배터리 전시회. 금양은 새로 개발한 원통형 2차 전지 4695 모델을 첫 공개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주로 전기차에 쓰이는데 기존 원통형 배터리가 가졌던 낮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를 신제품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금양의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더 낮추고 사용자가 민감한 충전 속도는 절반으로 줄여 향후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계 최고의 지금 에너지 밀도를 확보를 했고요. 충전 속도도 테슬라 대비 30-40%는 더 빠른 속도로 충전 20분 충전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이니켈 단결정이라는 신소재 개발로 효율을 극적으로 높였고 일찌감치 광산 개발을 통해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일찌감치 읽은 안목에 기술 혁신의 노력까지 더해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금양은 부산 기장군에 짓고 있는 2차 전지 양산 라인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데 협력업체를 비롯해 미래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 경제계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안정적인 2차 전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의 경남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맞잡으며 지지층 결집과 함께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바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들도 공천 갈등을 수습하며 전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낙동강 전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이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평산 책방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나도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에 그리고 또 출사표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출정식을 갖는 등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바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해와 양산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살릴 계획입니다.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양산의 크고 작은 해난들을 잘 챙겨왔고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후보고 김태호 후보는 갑자기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저보다는 좀 약하지 않는가 싶고요.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중진을 차출한 국민의힘도 공천 갈등을 수습하며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산 을에 나선 김태호 의원은 이제 막 캠프를 꾸렸지만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이번 한석은 결국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진짜 소중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 출발이 이 낙동강 벨트의 최전선 양산에서 시작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죽도록 뛰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달리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낙동강 벨트에서 여당 득표가 높았던 만큼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조혜진 등 중진들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적극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진의 어떤 힘 같은 것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김태호 전 지사, 조혜진 의원의 결단으로 얼석을 못 내왔던 지역에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핵심 승부처가 될 낙동강 벨트의 전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는 특수학교 이전이 10년째 답보인 곳이 있습니다. 이전 부지에 있는 재활용 업체와의 보상 갈등 때문이었는데 행정 대집행이 이뤄지면서 이전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상공단 한가운데 자리한 공립특수학교인 부산 솔빛학교. 장애인 학생들은 20년째 메스꺼운 악취와 소음,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전 요구가 거세진 끝에 부산교육청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9월 개교 예정이었던 부산 솔빛학교 이전 부지입니다. 토목 공사조차 별 진척이 없습니다. 부지의 5분의 1가량을 무단 점유한 재활용 업체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한 탓입니다.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 판단한 부산교육청이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진행됐었기 때문에 하부전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오늘 대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도 배치된 가운데 철거업체가 동원됐습니다. 그나마 재활용 업체가 대집행에 협조하면서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학교 이전 부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재활용 업체의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한 자릿수 공정률을 보이던 학교 신축 공사도 이제 제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이전을 염원해온 학부모들은 철거 소식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더 넓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철거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년 뒤 이전 개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지난 4일 마감된 의대 증원 신청과 관련해 지역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의대 3곳이 포함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190여 명 가운데 보직 교수 12명 모두가 대학이 교육부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해 보직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또 부산대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증원 신청 규모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해 대학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팔중 추돌로 3명이 숨지는 등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고 방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KNN 보도 이후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자동 감응 시스템으로 정체 여부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전광판과 정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가락나들목 진입 방향을 표시하는 컬러레인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화물차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을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의 한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2명이 숨졌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증축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캐노피 형태의 지붕과 창문 때문에 보일러 연통의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증축을 한 집주인과 시공업체에 대한 과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에 개입했다는 하나오션의 고발 이후 두 회사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으며 한화가 판결문을 짜집기 했다고 주장하자 한화오션은 임원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없었으며 임원의 관여 정황은 판결문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를 현대중공업 직원이 사진을 촬영하고 내부 보고하는 등 새로운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와 제2공장 투자 협약을 맺은 삼양식품이 오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서 제2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밀양 제1공장 준공에 이어 오는 2025년 제2공장이 건립되면 삼양식품은 밀양에서 한 해 12억 개 라면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KRX 드림날의 후원금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2년부터 시작한 KRX 드림날의 사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자립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5년 동안 최대 3,200만 원의 자기개발비와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올해는 보호 종료를 앞둔 고3 10명을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는 내일 아침까지 1에서 3cm 정도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부산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눈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는데요. 내륙 지역은 2도선 안팎으로 꽤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10도, 거제는 11도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1도로 예년 이맘때의 낮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에는 해제가 되겠지만 너울성 파도에는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